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죠? 지난주에는 예민함에 대해서 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민함을 어떻게 하면 좀 덜어내고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혹시 지난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요, 여기 나오죠? 이 부분 클릭하셔서 예민함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함은 매력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아주 뾰족한 바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뾰족한 바늘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민함을 덜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한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들어오는 자극의 한계의 징후를 잘 포착해야 돼요. 그 징후로는요, 짜증이나 피로감, 집중력 저하를 둘 수 있어요. 또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거나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예민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징후예요. 이런 과부하의 징후가 포착되면 일단 멈추셔야 돼요. 불쾌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차단하셔야 돼요. 혹시 소리 자극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렇다면 소리가 안 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냄새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창문을 닫거나 그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벗어나세요. 관계가 피곤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일단 멈추세요. 연락을 자제하시고 거리를 두는 거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일의 속도가 느려지나요? 일단 하던 일을 멈추세요. 잠시 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런 시간들은요, 신경 소모를 막고 활력과 의욕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과다해지면 그 끝이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제3자처럼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피에로의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피에로의 얼굴이 오늘은 참 슬퍼 보인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저의 인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피에로의 얼굴이 슬퍼 보이는 것은 그 피에로의 얼굴 가운데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인지에 대한 인지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병을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죠. 그리고 그분에게 몸은 좀 어떠셔요?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표정이 별로 좀 떨떠름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 떨떠름하다라고 느낀 것은 저의 인지예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좀 가라앉으려고 하길래 다시금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의 표정이 떨떠름하다고 느꼈던 것은 내가 저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인지인 거예요. 회사에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았지만 저분의 저 따끔한 지적은 나를
업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이렇게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하면요, 제3자처럼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을 보게 되고요, 상처를 덜 받게 돼요. 어떤 신경 쓰이는 일에 생각이 꽉 차서 몰입해서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면 또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생각을 그만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는 감정이나 행동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기분까지 나빠지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그치고 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으실걸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 기분이 엄청 나빠져요. 그런데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책상을 닦는다든가 막 걸어 다녀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기분이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느껴지면요, 주방으로 가셔서 요리를 하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라면 하나 끓여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언제 그랬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요, 요리는요, 우리의 뇌를 훈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의 늪에서 잘 헤어나올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긍정적인 인지를 많이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민한 사람들의 생각의 특성이 뭐냐면 꼭 결론은 부정적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두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감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데 5주에서 10주간 감사 일기를 5분 정도씩 매일 쓰게 했더니 실험에 참가한 분들이 참가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건강도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 찾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좋은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민한 분들은 단점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항상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민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안전기지를 확보하자는 거예요. 안전기지란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이며 나에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말해요. 뾰족한 바늘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품어질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예민함을 훨씬 덜어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부부지간에, 또 연인, 동료, 친구, 주변의 이웃들과 안전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안전기지를 맺는 것이 현재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상담 심리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 훈련되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좋은 상담자를 만나게 되면요, 임시적인 안전기지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임시 안전기지를 발판으로 내가 애착을 맺고 싶은 대상과의 관계를 미리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안전기지로 삼고 싶은 분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를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예민한 분들이 예민함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저는 이 안전기지를 맺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실제로 상담과의 관계 속에서 애착을 잘 맺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그런 애착을 잘 맺으면서 안전기지를 삼아가시더라고요. 안전기지를 확보하려면 노력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애착은 상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봐주는 자는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고 경청하고 칭찬해주는 관계를 가질 때 애착이 잘 맺어지게 되고 그 애착을 맺은 대상과 안전기지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의존과 자립의 균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부지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간에서도요,
서로 간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데, 자, 너무 의존적인 아내와 너무 독립적인 남편이 만나면 상호 간의 안전기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서로 응석도 부릴 수 있고요. 서로를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기지가 되어줄 상대가 항상 내 옆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안전기지는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자기가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항상 든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나, 뾰족한 나를 너무 질책하지는 않으세요? 좀 푸근한 마음으로 때때로 실수하고 힘들게 하는 나일지라도 잘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나를 좀 품어주시면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나에게 따뜻한 안전기지로 피하고 싶은, 또 숨고 싶은 그런 안전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민함이 반울로 작용할 때는 심각한 증상이 돼요. 주변 사람들을 무지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덜어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예민함은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주자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에요. 예민함은요, 하나의 특성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다채롭고 조화롭잖아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야 흥미롭지 않겠어요? 예민하고 싶어서 예민한 것도 아니고요. 예민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감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의 예민함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계속 찍게 되는 굉장한 활력소와 힘이 돼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